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열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 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 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현장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 고용 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 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 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을 신설하고 창업 성공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 은행,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규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헛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 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 SOC로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 유질 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의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 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 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사용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